67페이지의 복사는 99회 때 113회 때 25점짜리로 나왔었고요. 자, 복사 연료속에 대한 계산하고 핵심 사항은 피해 위험성하고 원격 발화는 다 복사가 담당하고 있더라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은 우리 원적외선 있죠. 사람 몸에서 전자팔찌는 아니구나. 건강팔찌, 죄송합니다. 전자팔찌 왠지 뜨끔한데 모든 물체는 온도에 기인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한번 써놓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자, 모든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그죠? 파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얘를 갖다가 유식하게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 그죠? 이 복사가 되어 있는 형태가 표면을 표면에 또 복사를 야기시킨다라는 거. 줄쳐놓으세요. 표면 복사. 이게 만약에 흡수가 됐을 때 한번 써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면으로 또는 어떤 면에서 열이 그죠? 이거 갖다 우리는 입사 복사열이 있게 되면 이렇게 한번 쭉 정리된 게 있을 거죠. 입사 복사열은 어떤 겁니까? 흡수가 되는 게 있죠. 흡수는 우리가 알파 이렇게 써놓을게요. 흡수.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반사가 될 수 있죠. 반사. 또는 투과가 될 수 있습니다. 투과, 반사.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그죠? 반사를 입실론 이렇게 하고 투과를 타우. 한번 메모해 놓고 갈게요. 그죠? 네. 그리고 특이하게 진공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전달되더라.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두 번째 줄에 프랭크는 전자파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다. 쭉 내려가다가 그죠? 온도 1000도 정도 되면 밝은 적색으로 나타내는데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주파수나 파장 범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적외선 카메라는 우리가 못 보는 것도 할 거다.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쭉 내려가서 복사를 할 때 최대 연료속, 발생하는 최대 연료속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신다. 그죠? 자, 이렇게 연료속은 맞습니까? 시그마 T의 4승으로 T가 하나니까 절대 온도로 해서 켈빈 온도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되겠습니까? 요거 같은 5.6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10의 마이너스 11승 이거 외우고 가는 거. 스테판 볼츠만 상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흡체라고 얘기하는데, 흡체는 블랙 바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쪽 편에 보세요. 흡수가 1인 거. 그죠? 입사 복사열 전체가 흡수가 돼버렸단 말이죠. 여기에서 흡체는 알파가 1인 거. 왼쪽하고 똑같습니다. 흡체가 1이구나. 이렇게. 그죠? 그럼 보통 일반 고체의 성질은 뭡니까? 고체는 투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복사 에너지는 투과가 0입니다. 일반적인 고체 성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그러면 흡체의 이 모든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방향과 물적 특성, 다양한 종류에 따라 가지고 손실을 입게 되는데 그 손실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더라. 많이 중요하다.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복사능, 입실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줄 쳐놓으세요. 방사율. 방사율은 공식이 1 마이너스, 그죠? 2예죠. 2예. EXP는 2의 지수 마이너스 K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자, 보세요. 비례죠. 비례 빼기 반비례, 비례 빼기 반비례, 반비례는 비례가 됩니다.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K와 L의 비례를 할 거예요. 입실론은 그죠? K와 L의 비례를 합니다. 그때 K가 뭔데? 흡수계수 줄쳐놓으세요. 흡수효과. 맞습니까? L은 화염의 두께. 되겠습니까? 맨 위에 있는 중요한 말이 있네요. 표면 효과하고 흡수 효과 따라서 감소가 되더라. 이러한 형태를 통칭해서 방사율이라고 하더라. 이 방사율은 기본적으로 엄청 작은 값이다. 그죠? 0에서 1 사이 정도 되겠다. 밑에 보면 뭡니까? 세 번째 줄에 화재시 고체 표면에서는 1 정도 되겠네요. 최대. 맞습니까? 그렇구나. 줄 쳐놓으세요. 세 가지 요소. 표면 효과, 흡수 효과, 화염의 두께. 줄 쳐놓으세요. 맨 위에 표면 효과, 문제는 표면 효과, 흡수 효과, 화염의 두께. 이렇게만 적고 이 공식이 적혀 있으면 화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많이 더 나가고 맞습니까? 흡수가 줄수록 많이 나가고. 딱 해놓으세요. 봐놓으세요. 자, 소방에서는 흡수 개수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 수치는 그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줄 쳐놓으세요. 흡수 개수. 흡수 개수는 화염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다. 한번 봐놓고 화염을 얼만큼 쉽게 관통해서 복사하는가를 나타내는 거다. 그죠? 난류성 화염 네 번째 줄에 보니까 흡수 개수가 보통 0.1에서 1.0 정도 되네요. 그죠? 방사율이 1 정도 된다. 줄 쳐놓으세요. 그죠? 방사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방사율하고. 방사율하고 흡수율입니다. 흡수율. 그죠? 네. 흡수율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 어떻게 아까 알파도 0에서 1 정도 되거든요. 수트 같은 것들이 많을수록 흡수를 많이 합니다. 입자들 뭐 대표적인 예가 수증기, 일산화탄소 입자들, 이산화탄소 그리고 숯 이런 걸 따라서 흡수가 많이 되어서 대기 중에 열이 높습니다. 대기 상태에서 온도가 높여지는 성질이 있더라. 그 밑에 다른 사실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그까지 하나 줄 딱 치고 그 밑에 또 하나 더 나오네요. 그죠? 흑체하고 그죠? 얘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나오는 거 우리 책에는 원래 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파이 대신에 F12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겠습니까? 밑에 보입니까? F12 형상계수, 형태계수라고 얘기하더라. 형상계수 어떤 개념입니까? 하면 복사열에 대해서 계산해 본다. 떨어져 있는 타겟 대상물이 화염 온도 표면에 대비하면 얼만큼 되느냐. 영양인자 줄 쳐놓을게요. 자, 첫 번째 거리의 영향하고 여론의 크기 맞습니까? 그 세 번째는 방향이 중요하네요. 방향. 정리되어 있는 그림 보인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타겟 정리해 놓으세요. 화면 불 붙으며 있는 면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게 C, A, B 얼만큼 영향이 갈 거냐. 잘 봐놓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줄 쳐놓으세요. 네 번째 줄에 형상계수 F10이라고 하는 형상계수는요. Configuration Factor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거리, C, 여론의 크기,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둘의 형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얼마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는 입실론, 그쵸? F12, 시그마 T의 4승. 여기에 있는 흑체에 대비해서 이만큼은 줄어드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이. 커지지 않습니다, 더. 그렇구나 정도 가려놓고. 맨 아래쪽에 목표물 보세요. 목표물이 화염의 직경의 2배 이상 떨어져 있으면 이 식으로 풀 수 있다. 오른쪽에 식 예상 문제를 한번 해놓을게요. 자, 높이가 1, 폭이 0.5, 두께가 0.5인 목재에서 화재 화염이 발생했다. 목재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죠? 3m 떨어져 있는데 복사열을 한번 보자. 되겠습니까? 흡수계수 K는 0.8이고, 화재의 온도는 800도, 800도는 줄쳐놓고 273 더해주죠. 한번 넣어보자. 형태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정확한 계산이 안 되어서 어떻게? 표를 보자기죠. 표. 밑에 보세요. 형상계수 풀이에서 두 번째 줄 F12를 구하기 위해서 X는 뭐? C분의 A고요. C가 뭐였냐? 3이죠. 3. 지금 나와 있는 형태로 떨어져 있는 C가 C자. C. 맞습니까? 3분의 뭐? 높이가 1m죠. 1.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1, 3 이렇게 됐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폭은 0.5.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얼마 되느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X축은 뭐 Y죠, Y.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 Y. Y는 뭡니까? C분의 뭐? B.
잘 봐놓으세요. 이거 간략하게 해가지고 푸는 문제 나온다니까. 네. 되겠습니까? 결국에 C분의 B니까 뭔데? C분의 3분의 0.5죠? 맞습니까? 3분의 0.5가 뭔데? 0.167인가 이렇게 나와요. 0.167을 땡기니까 올리니까 Y축이 뭐 났어요? Y축 0.017이 나온다고 풀이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F10이라고 되겠습니까? 밑에 꺼 보세요. 여기 요 있잖아요. 여기 1하고 2 사이잖아요. 1하고 2 사이. 맨 밑에 보면 .1, .2 돼 있죠. 네, 이게 소수점으로 돼 있다고. 1 찾지 말고 0.167 위로 올리면 왼쪽이 0.1과 0.2 사이죠. 0.01과 0.02 사이. 0.017 되겠습니까? 이거 뭐 확대시켜 보일 수도 없고. 다시 보세요. 여기가 0.1, 0.167 중간으로 넣으면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0.01, 0.02 사이에요. 거기에 딱 끊는다고. 그래서 구해진 약간 계략적 수치가 0.017이라고. 다시 풀이 보세요. 69페이지. 요걸 맞아 집어넣자. 그죠? 그러면 복사는 구할 수 있다. 어떻게? 1 마이너스 2 예성에서 마이너스 KL이죠. 되겠습니까? 그럼 눈 넣으면 1 빼기 2에 마이너스 K가 뭡니까? K가 0.8 맞습니까? 0.8 곱하기 L은 두께가 0.5 구해보라고. 이 계산기 누를 때 이거 잘 누르세요. 계산기 보면 EXP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이거 아니죠? 지수성 이거 눌러야 된다고. 이거. 해보세요. 그래서 넣으면 0.42kW 0.42kW/m 제곱됩니다. 줄쳐놓고 이게 무슨 뜻하는 겁니까? 3m 떨어져 있는 표면에 받는 복사연료속 맞습니까?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71페이지로 가서 뭐하고 똑같습니까? 뭐하고?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는 뭐하고 똑같느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연료속은 단위 면적당 연료속은 그죠? 면적 4분의 파이 C의 제곱에 보세요. XR의 Q의 점 XR은 복사분율. 복사분율을 한번 또 정리할게요. 복사분율이 뭐냐? 밑에 있는 것은 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은 겁니다. 점연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메뉴에 적어놓으세요. 원격 발화 가능성을 볼 거예요. 원격 발화 가능성. 되겠습니까? 원격 발화 가능성이다. 요거 C가 그 C입니다. 해당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그 면적만큼은 점화원이 발생일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까지는 계속 발화가 될 거. 전면 점화원에서 전체적으로 끝번에. 자, 복사분율은 뭡니까? 복사분율은 발생된 에너지 중에 복사로 나가는 비율이죠. 나가는 율. 어떨 때 복사가 많이 나갑니까? 검댕이 많이 생기면 복사됩니다.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줄 쳐넣으세요. Q는 에너지 방출 속도, XR은 71페이지에 총 발열량 중에 복사 형태로 방출되는 비율이구나. 봐놓으세요. 복사 분율이 높으면 왜 높아지냐? 밑에 줄 쳐놓으세요. 메탄 같은 경우에 수트가 작아서, 수트가 작으면 복사 분율이 작아요. 근데 세 번째, 폴리스틸렌 같이 수트가 많이 나오는 놈은 복사 분율이 높아요. 이해되죠? 입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메탄 같은 경우는 가스라서 깨끗하잖아요. 복사 분율이 거의 없고, 지금 나오는 폴리스티렌은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서 그 찌꺼기들에 반사돼서 복사 분율이 많아진다고. 복사 에너지가. 이 복사 분율이 높을수록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럼 다시 이해합시다.
복사 분율이라는 것은 총 발열량 중에 복사로 나가는 율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럼 당연히 100%보다 훨씬 작겠죠? 복사를 해봐야 한 30%밖에 안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분율을 따져보니까 뭐 메탄 같은 놈은 복사 입자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복사를 안 하면 한 15%밖에 안 된다고 총 발열량에서. 그런데 폴리스티렌을 같이 만나면 뭐 복사 분율이 거의 60%가 돼요. 총 에너지에서. 그 복사가 차지하는 양이 많아진다고. 이 복사가 차지하는 양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예요?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재복사를 하잖아요, 또. 이해됩니까? 발생됐는데 또 복사를 한다고. 그게 정말 위험해져요. 되겠습니까? 잘 이해해 놓으세요. 아 하면서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복사 분율이 높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표면 온도를 너무 상승시켜. 그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림이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또 한번 보면서 그럼 이해가 돼. 그 밑에 방출되는 복사, 모든 복사열에 구면으로 작동한다. 똑같다, 그죠? 이 점원에서 발생되는 건 전면이 똑같이 방사가 돼요. 당연하다, 그죠? 에너지가 똑같이 방사가 되고 있다고. 점여론에서, 그죠? 밑에 수식을 대체해서 넣으면 맨 아래쪽에 보세요. 표. 메탄은 0.15. 맞습니까? 그 두 번째, 우드클립 있죠. 부탄이나 우드클립은 0.35 정도 하되죠. 퍼센트니까. 맨 아래쪽에 폴리스티렌은 0.6 정도로 곱한다고. 그 복사의 비율이 높아지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랬죠. 봐놓으세요. 아, 그 정도 되는 거구나. 위에를 계산해보면 0.42. 앞에서 계산한 거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는 말인데. 얘의 식이냐? 앞에 무슨 식? 이 식. 입실론 F12. 입실론이란다. 아, 입실론. 그죠? 이거 식하고 같다고. 되겠습니까? 같이 나와요, 같이. 아, 그것이 유사하게.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0.4이고 여기는 0.4이 거의 근접한 값이 나온다고. 아, 여기 0.69인데요. 거의 다 같다라는 거지. 별 차이가 없다고. 1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를 해볼게요. 예. 이거는 예상 문제로 보통 많이 언급되던 거니까. 당구장 표시하고 액면화재. 자, 가솔린 액면화재. 가솔린 액면화재인데 직경이 3m고요. 그리고 화재 크기 8MW. 자주 언급된 겁니다. 중심에서 10m 정도의 복사연료. 이런 말 나오죠. 중심에서, 점여론에서, 그죠? 중심에서 10m 떨어진 곳에 복사여론. 한번 정리하라고. 그죠? 복사분율은 50%로 해놓을게요. 임의로 넣었어. 그러면 공식, 그죠? 4파이 C의 제곱 복사분율의 총 발열량. 맞습니까? 계산해보고 얼만큼 나옵니까? 3.18로 나온답니다. 이 말 잘 이해하세요. 10m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은 화상을 입어야 안 입어요? 입어야 안 입어요? 입어야 안 입어요? 수포만 안 생길 뿐이지 화상을 입는다고, 맷도 화상, 일도 입는다고, 그런 걸 이해하라고. 원격 발화의 가장 중요한 건 복사라니까. 이해하세요? 위에 있는 0.69 이런 거는 화상이 아니에요. 얘는 3.18은 화상이라고. 물집도 안 생기는데 무슨 그게 화상, 그런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풀파이어의 비복사 분율 4번에 손상지표의 연료속 있죠. 이게 핵심은 줄쳐놓으세요. 손괴. 손상지표라고 하는 부분이 손괴라고 우리는 바탕 표현하고, 뭡니까? 이게 얘입니다. 되겠습니까? 연료속으로 표현할 거라고. 줄쳐놓으세요. 다시 간단하게 1kW 태양으로 받는,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1kW는 몇 도쯤 됩니까? 1kW를 넣으면 한 60도 정도 될 거예요. 45도에서 60도 정도 되겠지. 60도 정도 되겠지. 화상은 4kW 줄쳐놓고 몇 도였어요? 계산해보니까. 아까 계산하니까 몇 도? 4kW는 몇 도?
445도. 대류. 되겠습니까? 정지대에 있는 사람 여기 10 넣고 여기 4 넣었을 때 몇 도가 되냐고. 그렇죠? 그 밑에 물체의 점화 10kW는 그렇죠? 예, 목재 발하죠. 260도, 250도 되고 20kW는 500에서 600도 되는 거. 요거 보고 이해해 놓으세요. 아, 그래 되겠구나. 73페이지 메뉴에 그림 보세요. 73페이지 뭡니까? X축은 시간, Y축은 복사 에너지 맞습니까? 복사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45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죠? 되겠습니까? 이렇다고 이렇게 에너지가 높으면 한 10초 이내에 도달해 보고 에너지가 낮다 그러면 나중에 도달한다고. 그 내용이지. 봐놓고 74페이지에 이 그림 조금 이해해 놓으세요. 별표 하나 치고 구획실에서 고온연기가 있는데 바닥면의 복사연료석에 대한 모양 잘 봐놓으세요. 바닥면 20kW가 몇 도쯤 되는지 돼 있죠? 되겠습니까? 13번 그림 천장면에는요 화염이 엄청 확대된다고. 되겠죠? 아예 단위가 다르잖아요 지금. 잘 이해해 놓으세요. 아 이건 다르겠구나 이렇게. 75페이지에 목재 플라스틱 클립으로부터 0.34의 복사 분율은 거의 같네요. 쭉 줄쳐놓고 그죠? 맨 마지막에 똑같은 말 또 합니다. 얇은 판 10kW, 두꺼운 판 20kW. 이때 온도는 500에서 600도 맞습니까? 500에서 600도면 플래시오버를 예측할 수 있구나.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할 거 연결 이 책은 빠졌지만 정리합니다. 인적 건물 연소 확대 이 단원에서 달아야지. 이해하세요.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어떤 요소? 복사열 강도. 복사열 강도 요거 이렇게 넣을게요. 복사능은 킬로와트 퍼 메다 제곱이고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됩니다. 뭡니까? 하면 창문을 깨고 나가는 화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킬로와트? 분출하면 몇 킬로와트? 예, 분출은 얼마? 100킬로와트. 그죠?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거는 그 염상 화염이라 하거든요. 50에서 80? 80. 단위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얘 형태는 기본적으로 형태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분출이냐 염상에 따라서 얘 0.1 정도 넣고요. 얘 0.2 정도 넣어요. 잘 이해하세요. 요렇게 해서 전달되는 복사가 표면 온도가 뭐에 도달하면 표면이 뭐가 도달하면 무슨 온도에 도달하면 무슨 온도? 인화점 점화 온도 이때부터 난리가 난다고. 잘 알아놓으세요. 요 표면은 기본으로 뭘 쓴다고? 목재한 됐고요. 맞습니까? 온도는 260도 맞죠? 발열량은 어느 정도? 10kW. 잘 이해해 놓으세요. 예. 두 번째, 수열 혼고. 불과 얼마 전에 했다, 그죠? 수열 혼고가 뭡니까? 수열면의 높이. 수열 높이. 공식이 PD의 제곱. 그죠? 봐놓으세요. 어떤 그림입니까, 이거? 불. 희소지 높이. 잘 봐놓으세요. 그죠? 이 선이 무슨 선입니까? 에? 무슨 온도 곡선? 오, 똑같은 말이잖아요. 260도 선. 이해됩니까?
여기에 닿으면 점화가 된다고. 잘 이해해 놓으세요. 많이 봐놓으세요. 간격 정리합니다. 1층은 몇 미터? 1층은 5m, 5m 맞습니까? 2층은 3m, 3m 맞습니까? 왜 그런지. 어디서부터 복사부터 갖고 와야 된다고. 복사할 강도, 수혜론고가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제일 높은 지점에서 똑같이 이렇게 전 복사방. 되겠습니까? 화염 높이가 치솟을수록 상부가 화염이 높잖아요. 치솟는다고. 잘 이해해 놓으세요. 세 번째, 거리. 이 페이지에서 완전히 정리 끝나세요. 그죠? 요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연소 한계거리가 뭐냐? 연소 한계거리가 뭡니까? 불 안 나는 최대 거리잖아요. 1층은 뭘로? 몇 미터, 몇 미터? 5m, 5m. 맞습니까? 2층 이상은 3m, 3m.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발열량으로, 복사열량으로, 연료속으로 해서 온도로, 그죠? 온도로, 거리로 인접 건물의 연소 확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잘 정리 들어가세요. 네 번째, 양념처럼 쓰는 거 이렇게 해놓을게요. 뭘로 쓸까요? 라면 요거 방사강도, 착화시간, 그죠? 강도가 높아지면 착화시간이 짧아지겠죠? 킬로와트 똑같습니다. 착화시간. 잘 이해해 놓으세요. 착화. 금방금방 할게요. 80페이지. 착화는 우리 99회 때 나왔던 게 인화하고 발화가 나왔었으니까, 우리 출제됐던 예상 문제도 한번, 기출 문제 한번 보고, 발화는 두 가지가 있다. 인화가 있고, 그죠? 인화점에 해당되는 온도를 즉시 갖다 대는 인화점이, 인화점이 있고, 오토 이그니션에 대한 자용 발화가 있더라. 쭉 내려가서 한번 보고, 밑에 액체 고체 착화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죠? 복사열이 접근했었을 때 표면 온도가 우리 발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발화가 될 거다. 이런 내용, 그죠? 81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에곤이 상승하면 액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표면을 떠나서 대기 중에 이동한다. 이게 뭐 유증기 같은 게 생긴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렇게 보시고 밑에 이때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한다. 그죠? 표면 온도. 이때 농도는 전기가 100%일 때를 얘기한다. 기체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뭐 여섯 번째 줄에 이때의 온도를 비등점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같이 보시고, 그죠? 나머지는 쭉 뭐 같은 말이고, 그죠? 즉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맨 아래쪽에 정리해서 보세요. 맨 아래쪽에 81페이지 맨 아래쪽에는 켈빈 온도로 되어 있다는 걸 잘 보시고, 첫 번째 FP는 81페이지에 인화점, TB는 비등점, T오토는 자연 발화점입니다. 273만 정리하면 도시 온도가 눈에 보여야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는 두 번째 가솔린 같은 것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등유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겠냐 하고, 다음 페이지에 액체 인화점은 고체하고 전혀 좀 다른 형태다. 그죠? 그래서 복사는 한 300~400도인 것에 비해서 대류는, 그죠? 목재는 한 200도에서도 착화될 수 있다. 3번에 고체 연료의 발화 시간 90일의 기출 문제. 그죠? 첫 번째, 고체 연료는 인화점의 온도는 250도 기준으로 보게 되고, 방열과 발열의 관점에 대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동 발화 온도, 그죠? 자연 발화 온도는 500도 정도다. 계산 한번 해보자 이런 형태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핵심은 뭡니까? 라면 고체 표면의 온도가 발화 온도, 즉 착화 온도에 도달하자. 이게 핵심이죠. 도달하는 거. 자, 그때 이제 이 재료의 성격을 먼저 본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얇으냐 두꺼우냐를 볼 거고, 그죠?
그리고 매우 느린 가열 조건이라고 아니면 열이 축적되는 환경,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환경이 아니면 아래 조건이다. 얇은 물체는, 얇은 재료는 두께가 2mm 이하죠. 2mm 미만인 거. 대표적인 게 종이, 낱장, 옷감, 의류 등이고 2mm 이상이면 벽지, 두꺼운 재료 등에 속한다. 그러니까 합판에 종이가 붙어 있는 것도 전부 다 두꺼운 형태로 간다는 거죠. 잘 봐놓으세요. 자, 얇은 물체, 얇은 재료에 대한 착화다. 2mm 미만이다. 그죠? 재료는 한쪽 면이 가열되고 나는 한 면이 아예 이제 절연 상태로 되어 있는 거다.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A. 오른쪽에서 복사열이 입사가 됩니다. 연료석이 들어가면 온도가 상승될 거라는 거 하는 것들만 조금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어떤 개념입니까? 요거죠, 요거. 이렇게 복사가 이제 하는 복사가. 연료석, 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됐습니까? 그 밑에서 방사에 대한 개념도 있다. 그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입사 연료석을, 그죠? 예, 면적당 입사 연료석이라고 큐 땡땡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입사 연료석, 예, 입사고, 그 밑에 Q, 면적당 Q의 L이네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손실, 방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줄쳐내서 네 번째 줄, 방사. 방사는 다른 복사 또는 대류에 기인할 수 있다. 요거 두 개 차이.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 두 개 차이가 순수 연료소. 이렇게 본다. 이해해 놓으세요. 그냥 간단한 건 그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입사고, 이거는 손실이죠. 순수 연료속이다. 이 순수 연료속에 대한 기능이 뭡니까? 온도도 상승하고, 이 온도라는 거를 내부 에너지에 대한 변환으로 보고, 재료가 이 온도를 저장했다가 자기가 못 견디면 발화 온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잘 이해해 놓으세요. 에너지 저장 능력을 로시엘이다. 물성이 가지고 있는. 자, 이 표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걸 로시엘. 이렇게. 얇은 물질이라고. 이게 2mm 미만. 그죠? 2mm보다 작다. 이런 말이고. 그 밑에 L은 밀도, C는 비열, 두께다. 되겠습니까? 한번 잘 이해해 놓으세요. 다른 건 없고. 그죠? 어떤 말입니까?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닌 거. 그죠? 어떤 거 말입니까? 연료속에 순수 연료속을 하면 어떤 시간 이내에 어떤 시간은 온도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 물성에 대한 형태만 반대로. 이게 이제 반비례죠. 열의 저장 능력이라든지 물성의 특징이 크면 클수록 온도 상승이 떨어져요. 당연히. 그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가 온도가 오를 거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고. 핵심 사항은 위에다가 당구장 표시하면 되죠. 발화 시간까지 가열하겠다는 거죠. 가열. 발화가 언제 되느냐. 그죠? 예, 발화 시간, 발화 온도, TIG. 가열이 뭡니까? 라면 이게 이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뭐를 가열로 이걸 넣는 거다. 이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봐놓으세요. 다음 페이지에 정리하면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온도가 어떻게 발화 온도까지 도달했다고. 원래 있는 온도에서, 그죠? 원래 있는 온도에서 플러스 이렇게 로시엘 넘기고 정리하고 때 뺐네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여기는 무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한대는 실온, T 인피니티는 실온이고 어느 온도에 도달하면 됩니까? 발화 온도 TIG의 이그니션에 도달하면 됩니다. 그죠? 쭉 줄쳐놓고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IG에 도달하는 점은 임계연료속이란다. 줄쳐놓으세요. 별표 하나 안 하고. 네. 그럼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히팅 레이트 전부 다 연료속을 주고 있어. 그죠? 그럼 이렇게 이 그림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어떠한 물질이 얘의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물질에 따라서 이 물질에 따른 뭐가 존재한다고? 임계연료속이 존재해서 해당 물질의 연료속만큼 가열하지 않으면 맞습니까? 가열하지 않으면 절대 발화가 안 돼요. TIG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쳐놓고 임계연료속이라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가열해서 발화가 안 되고 이렇게 가열해도 발화가 안 되고 넘어서는 순간
발화에 도달한다고. 그 말 잘 이해해 놓으세요. 임계연류속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임계연류속에 도달하는 지점, 밑이 발화 시간이 됩니다. 그림 이해되시죠? 맞습니까? 다른 건 아니고 쭉 시간. 이때가 발화 시간이라고. 임계연류속에 이걸 이제 가열했다가 이 시간이 발화 시간이 된다고. TIG. 반호세.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4-2의 시기. 그죠? 예. 면적당 Q가 크리티컬 돼 있죠. 임계연류속.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입사가 임계연류속 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4-2 시계에서 보면 4-2? 예. 네, 4-2. 그 작은 TIG하고 큰 TIG가 있잖아요, 그죠? 네, 큰 TIG는 발화 온도, 작은 TIG는 발화 시간. 되겠습니까? 요거. 언제 발화하니? 이해됩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얘 언제 발화하냐 이 말이지. 그죠? 이 발화 시간이라는 게 뭔데? 이 온도가 실온이 이 표면이 발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란 말이지. 그죠? 이 도달되지 않게 막으려고 하면 뭐가 커야 돼? 로시엘이 커야 된다고. 로시엘가 커야지 늦출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발화 시간으로 정리하면 뭐가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가 로시엘, 그죠? 입사 연료속에 델타 T다. 이 델타 T라는 게 뭔데? T 무한대가 TIG로 갈 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걸 똑같은 공식으로 써서 자, TIG 마이너스 T의 무한대 질문할게요. 얘랑 비례하는 거지. 잘 이해해 놓으세요. 우리는 제일 먼저 접근할 게 안전입니다. 지금 소방은 안전이라. 발화 시간이 짧으면 좋아요? 길면 좋아요? 길면 좋다니까. 길면. 로시엘이 어떻게? 큰 거, 두께가 두꺼운 놈. 맞습니까? 위는 비례죠? 발화 온도는 물성마다 높은 게 좋아. 낮은 온도에 발화하는 물질은 안 좋다고. 표면 온도는 반비례죠? 그거 어떻게 하면 좋다고? 낮아놔야 좋다고. 이해됩니까? 입사 연료속은? 아니, 이게 어떤 게 좋냐고. 이게 이렇게 할수록 좋잖아요. 지금 불 낼 사람들이네. 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불 내실 분들이네. 방화범들이 그래요, 원래. 다 친한 척 하다가 속에 뿌리는 것. 맨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작게 해야지. 이걸 맨 마지막에 크게 하고 있으면 불이 벌써 났지. 이해되죠? 두꺼운 물체 줄쳐놓고 2mm 이상. 이번에 정리하는 것은 내장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두꺼워서. 캐롯시 줄쳐놓고 밑에 시계 정리할게요. 그죠? K가 열 전도. 밑에 물성 의미 없다. 맨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식 바로 밑에 CC 밑에 대략적인 캐롯시가 TIG의 정확도면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에 C는 의미가 없습니다. 온도가 오르면 그죠? K와 C가 같이 좀 증가하더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줄 쳐놓으세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두꺼운 물질 점화 온도는 20kW의 플러시오버가 발생한다. 줄 쳐놓으세요. 많이 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1분 정도 후에 플래시오버에 도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들. 자, 두꺼운 물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C값은 별 의미가 없고 캐롯C. 그죠? 연료소 델타 T 똑같이. 그죠? 어떤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클수록 두꺼운 거. 그죠? 캐롯C가 클수록 잘 봐놓으세요. 위에 똑같이죠? 발화 온도는 물성의 발화 온도는 온도가 높으면 오를수록 안전한 겁니다. 그죠? 100도에 타는 물질이 안전하냐, 500도에 타는 물질이 안전하냐, 500도가 훨씬 안전하다고. 이게 클수록 좋고, 표면 온도는 낮춰놓을수록 좋고, 입사연료속은 낮아질수록 좋다고. 이게 큰 게 좋은 거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해놓으세요. 가스 완전히 반대죠? 가스나 화공은. 가스는 발화 시간이 바로, 발화 지연이나 발화 시간이 있으면 안 돼. 바로 불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다릅니다. 잘 봐놓으세요. 그 밑에
지금 이 두꺼운 재료를 공부하는 이유는 두꺼운 재료는 옆에 써놓으세요. 내장재의 예측이죠. 내장재의 발화 예측. 두꺼운 재료를 착화를 왜 공부하느냐. 내장재의 발화를 예측할 때 쓰는 거라고. 그죠? 발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엄청 중요하고요. 영양인자는 똑같이 갖고 올게요. 그죠? 영양인자. 자, 영양인자. 영양인자. 뭐 있어요, 영양인자? 얘기해보세요, 빨리. 두꺼운 물질의 발화 시간 영양인자. 뭐? 10보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시간 하나 써놓고 지금 뭐 쓸 말이 없어갖고 답지가 휑해.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 적으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뭐? 첫 번째, 열 전도도. 두 번째, 뭐? 비열. 세 번째, 밀도. 세 번째, 비열. 네 번째, 뭐? TIG. 다섯 번째, 표면 온도, 평상시. 여섯 번째, 연료소. 영양인자들. 그럼 비례 반비례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TIG는, 소문자 TIG는 클수록 좋다고. 여기서 지금 답이 다 나왔는데 지금 반 페이지 적을 수 있는 양이 나왔는데 영양인자를 못 찾고 있으면 어떡해. 영양인자가 이 시기에서 지금 닫고 해라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 열전도도는 어떻게 한 물질이 좋다고 했어요? 어떤 물질? 야, 카메라 꺼, 씨. 이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다니까. 소방에서 안전하잖아요. 열전도도는 큰 물질, 밀도는 큰 물질, 비열도 큰 물질, 발화 온도도 큰 물질, 표면 온도 최대한 낮춰놓고 열이 축적되어 있는 환경이 안 좋다고 최대한 낮춰놓고 입사 연료소 작을수록 나가라고. 이때 입사 연료속이 뭔데? 복사열이잖아요. 그럼 형태 개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줄여놔라고. 답이 다 있잖아요, 여기. 되겠습니까? 방사율. 요건 이런 거지, 이렇게. 요게 지금, 그죠? 복사 쪽이라서 복사능은 어떻게 하고 방사율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더 적어주면 양념이 된다는 거. 그죠? 이제 그거 다 됐으니까 86페이지에 4-2번에 히트 플럭스 20에 동그라미 치고 이 20이 플래시오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울 카페트 같은 경우에는 몇 초 만에 도달하겠어요? 70초에 도달한다니까. 큰일 났네 지금. 우리 집에 울 카페트가 없어 다행이네. 집이 좀 못 살아가지고. 면이네 면. 그죠? 그 밑에 잘 봐놓으세요. 페이퍼 온 깁슨 보드죠. 석고판 위에 종이. 이것도 이제 두꺼운 걸로 들어간다고. 150초. 나무 파티클 보드 250초. 그 밑에 나일론 카페트. 우리 집 싼 나일론인데 30kW 되네. 골치 아프네, 그죠? 그 밑에 첫 번째 줄에 실내에 완전히 전이됐을 때 100kW다. 되겠습니까? 그죠? 절단 나겠구나. 그 밑에 얘들입니다. 목재는 얼마에, 몇 도에, 맨 아래쪽에 한번 정리할게요. 두꺼운 재료에 대한 착화 데이터다. 그림 한번 정리하자. 그죠? 뭡니까? 라고 하면 밑에 표 4-3은 발화 온도하고 캐로시, 열관성과, 그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해 놓으세요. 다른 것들은 아니고, 그죠? 그런 게 있구나. 쭉 넘어가서 그림을 한번 보면 88페이지 문제하고 89페이지 문제가 예상 문제죠. 수치를 바꾸는 겁니다. 당연히.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임계 연료속 이상의 연료속이 공급하지 않으면 발화가 안 된댔다, 그죠? 맞습니까? 임계 연료속만큼 공급하는 것, 그 시간이 발화 온도, 발화 시간이에요, 발화 시간. 되겠습니까? 그 밑에 두꺼운 거 하나, 89페이지에 얇은 경우 하나. 그러면 그림을 조금 이해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89페이지에 싱글로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게 무슨 선이냐, 요게.
요게 임계연료석이라고. 자, 요게 임계연료석입니다. 크리티컬 플럭스 되겠습니까? 임계연료석 이상에서만 발화가 일어난다. 맞습니까? 그걸 찾자고. 어디? 한 26, 7 되겠죠? 점이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 거기라고, 거기. 요거만 발화된다고. 나머지는 발화는 안 된다고. 가열만 돼 있지. 되겠어요?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석고판 위에 종이. 깁슨 보드 온 종이죠? 그럼 얼마에? 35 정도 되겠습니까? 이해되죠? 오른쪽이 발화라고. 고열량 오른쪽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를 해놓으라고. 요거. 여기 발화라고. 아니구나. 여기. 오른쪽. 발화라고. 그 위에. 그죠? 다음 페이지. 경질 폴리우레탄 폼. 자주 언급됩니다. 폴리우레탄 폼. 20부터 발화되겠네. 그죠? 시간 보세요, 시간. 몇 초? 금방 발화돼요, 금방. 근데 연료석이 얼만큼 공급돼야 된다고? 20kW/m 제곱 정도 되면 지금 시간으로 보면 한 10초 정도에 발화되죠. 그걸 이제 이해된다고. 그 밑에 합판 위에 보세요. 얼마? 제일 낮은 연료석은 한 18 정도 되겠죠. 18일 때 몇 초에? 한 5분에 발화되겠네. 그죠? 맨 위에 좀 보입니까? 지금 고개 안 끄덕이면 계속 한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난 알겠는데, 대충이라도 고개 좀 끄덕여야 되는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입사연료석, 그죠? 손실 부분을 뺀 게 순수연료석, 맞습니까? 그러니까 순수연료석이 얼마 이상? 임계연료석 이상 돼야지만 발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맞죠? 입사연료석은 온도 상승을 기인한다. 맞죠?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입사연료석 이상, 그리고 얇은 물체, 두꺼운 물체. 얇은 물체는 로Cl. 그죠? 잘 이해하세요. 발화 시간은 길수록 안전되고, 두꺼운 물질도 발화 시간이 길수록 소방에서는 안전하단 말이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이 부분에 지금 봤었을 때 연료석을 뭐 이하로 낮추면 된다? 입사연료석. 임계연료석 이하로 낮춰라.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계산 문제까지도. 되겠습니까? 그죠? 91페이지. 외우지는 않지만 건축 재료에 대한 착화성을 한번 보자는 거지. 그죠? 뭐가 중요하댔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케로시가 중요합니까? 케로시. 이거 방금 전에 했는데, 케로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연료석이, 임계연료석 이상 공급되냐, 안 공급되냐가 중요하다니까. 요 메뉴에 동그라미 치놓으세요, 그죠? 아니, 그쪽 말고, 제일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치야지. 케로시 위에다 적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오른쪽에 적으라고. 크리티컬 적혔잖아요, 크리티컬.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임계연료석 이상, 임계연료석인데 요거 이상으로 입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나머지를 따지는 거라고. 되겠죠? 화장실 가기 너무 힘듭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이제 거의 다